아울러 가지고 좀 큰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윤소영 박사님께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죠. 예. 일단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거를 좀 사업에 녹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손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 도시로 이동하는 거, 인구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저출산 고령 사회 관련돼서 제가 문체부에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그 담당자분들을 만나면 정부 부처가 요즘에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이에요. 근데 문화 정책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럼 우리 문화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가 대상별로 접근했을 때의 그 대상, 그러니까 문화 정책의 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 소외계층을 좀 발굴해 나가는데 그동안은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그게 여태까지는 이제 생애주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대부분 이제 청년 또는 이제 뭐 고령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1인 가구에 대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에 관련된 뭐 정책들도 되게 늘어나고 있고 또는 요즘에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뭐 신중년 얘기도 있고 생애 전환기 얘기도 있습니다만 윌리엄 세들러가 얘기했던 더 서드 에이지 40세부터 70세까지 30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학령기에 공부해서 청년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하지만 중장년기에 준비해서 노년기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년기의 삶이 노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노후의 삶에 우리가 뭐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여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라든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대상인데 그들을 준비시키는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접근은 지금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조금 문화 소외라는 그 측면에서 아직 접근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인 가구에 관련된 것도 실제로 이제 문화 정책에서 1인 가구 대상의 접근들은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여가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부처가 혼자서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처 협력이라는 얘기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부처 협력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관련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해라라는 거에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나래 사업도 맨 처음에 초기에는 문체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부처가 같이 연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문체부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대상을 발굴하거나 내지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때 문날 사업이 다른 부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동안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상별로 접근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건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에 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창작자 내지는 소비자, 뭐 수요자 이렇게 해서 구분 짓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한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더 진하냐 흐리냐이지 요즘에는 뭐 창작자와 소비자, 수요자로 구분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이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뭐 실버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중에서 예술가로서 이제 그럼 선택이 되신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지역별로 이런 공연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러한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뭐 과거의 경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되면 공연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싶고 경연대회도 나가고 싶고 또 그런 프로페셔널한 역할로 나도 예술가 등록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어떤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달 사업이 조금 더 예술가들을
키워서 하는 그런 쪽에 집중했다면 초기 진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 길러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좀 넓히는 그리고 지역과 가까운 그런 사업으로 조금 방향과 그다음에 내용과 대상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런 시점이 앞으로의 10년에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정책 사업을 통해서 양극화, 문화적인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예전에는 계층 내지는 전문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화가 생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수직적 양극화가 아니라 수평적 양극화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사람들은 계속 누리고 계시고 아마 여기 오늘 실버 오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은퇴 과로사를 걱정하실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냥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문화 생태계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 양극화를 줄여 나갈 거냐, 이게 사실 저는 새로운 미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정책이 조금 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저는 조금 더 세밀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고 있는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화가 있는 나라에 가장 친절한 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데 우리가 찾아갈게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세밀화해야 된다. 세대만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다 다르고 지역만 하더라도 계층이나 관심적으로 다 다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과연 지금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이게 우리의 수준이자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을 대표로 하는 이러한 정부 문화 정책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일들을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극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저는 이게 앞으로의 큰 숙제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지역사회 생태계 변화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설계할 때는 지역에서 이 일을 누가 할까를 고민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매개자들, 활동가들, 기획자들, 또 예술가들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10년을 더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성과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들이 저는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주제가 외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뭐 수요라든지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컸던 외부적 환경의 변화라고 하면은 코로나19하고 기술 환경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로 뭐 G20 얘기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은 문화예술계예요. 그래서 뭐 공연뿐만 아니라 뭐 영화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근데 제가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공연계는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관객 수라든지 이런 것이. 근데 영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이제 공급자들이 영화계에서는 이제 영화 쪽으로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 측 대응이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영화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가격 탄력성이 커가지고 금액이 오르면은 이제 수요가 확 죽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사실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던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수요 측인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환경 변화랑 관계가 있는데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게 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사실은 OTT 같은 거를 콘텐츠를 소비하는 건데 공연하고 OTT는 별로 대체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연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였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가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OTT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 콘텐츠는 대체가 되고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병 환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19가 일회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항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도 사실은 어떤 이런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연 위주기 때문에 사실 뭐 직접적으로 사실은 팬데믹 같은 것이 터지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환경 온라인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커진 거는 사실은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이 안 될 때는 뭐 어떤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접근성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OTT 같은 경우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균등하게.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을 정책에 잘 녹여내야 된다. 그리고 기술 환경은 완전히 확실히 변한 것 같다.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